예, 이번 시간에는 12장 3절에서 도트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어요. 내적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너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는 나중에 좀 복잡한 더 깊은 수학적 개념을 갔을 때 도입을 하고요. 지금 벡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도트 프로덕트를 많이 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벡터의 덧셈, 뺄셈, 그리고 상수 곱에 대한 연산만 다뤘었는데요. 벡터에서의 곱셈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하는 도트 프로덕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음에 이제 얘기할 크로스 프로덕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벡터에서의 곱셈은 스칼라 곱셈은 그냥 여태까지 했던 일반적인 곱셈 연산이랑 똑같은데 도트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12장 3절, 12장 4절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보실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예제에서 했었던 이펙티브 폴스 있었죠. 장난감 자동차였고 그걸 끌 때 축에 평행하게 끌면은 그대로 이펙티브 폴스가 원래 했던 가해진 힘과 똑같고 45도 각도로 하면은 이펙티브 폴스가 원래 내가 가한 힘보다는 좀 덜 가고 90도면은 그냥 아예 안 움직였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개념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폴스 F가 어떤 패스 경로를 따라서 어떤 물질에 가해졌을 때 폴스가 가해졌을 때 우리는 그 디렉션 모션 움직이는 방향으로 얼마나 갔는지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내가 물질이 하나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옮겨야 하는데 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뭐 10N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45도 각도로 하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걸 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V가 패럴 투 탄젠트 헤드 패스 오브 더 포인트, 그러니까 V라는 벡터가 이 물질이 가는 경로에 평행하다. 탄젠트 라인은 접선, 그러니까 평행한 거예요. 그런 V가 방향이 졌을 때, 그리고 그 힘이 가졌을 때, 우리는 그 힘, magnitude of force F in the direction of V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이 가해질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he figure shows that 해가지고 the scalar quantity with the length F cosine theta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이제 이런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F에다가 뭐 파운드라고 돼 이제 20N의 힘을 가했다. 그리고 세타가 45도다 했을 때 실제로 20N의 힘을 가했을 때 45도가 뜨면 20N의 힘만큼 가해진 만큼 가지 않고 얘가 20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에서 실제로 10 루트 2 뉴턴만큼의 힘을 가한 만큼 움직입니다. 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폴스 F를 V 방향으로 주었을 때 폴스 F를 V 방향으로 주었을 때 실제로 가해진 힘은 바로 요만큼입니다. F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펙티브 폴스를 알고 싶으면요. 이 힘은 주어져 있고 이 각도를 알아야 돼요. 뭐와? F와 V 사이에 F와 V 사이 세타를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세타를 주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뭘 주냐면요. 이 폴스 F와 디렉션 벡터 V를 줍니다. 세타를 안 줘요. 그래서 앞에 예제처럼 뭐 F가 20N입니다. 세타를 45도 각도인데 하면은 그냥 바로 이펙티브 폴스가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에서는요. 폴스는 주어지고 방향만 줘요. 즉 사이각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사이각을 구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쓰여름에서 angle between two vector, 두 벡터 사이의 각
이라고 돼 있죠. 이걸 왜 구하냐 하면은 앞에서 썼던 이 V 방향으로 힘 F가 갔을 때 실제로 이펙티브 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럴 사이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펙티브 폴스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 V 방향으로 F가 얼마나 갔는지. 그래서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앵글 비트윈 투 벡터, 두 벡터 사이 값 보겠습니다. 앵글 세타인데 세타는 0과 파이 사이고요. between two non-zero vectors v and u and v is given by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0과 파이 사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벡터가 u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v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세타가 파이를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요걸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사이각이 요게 됩니다. 이것이 사이각 세타예요. 이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게 사이각입니다. 그래서 사이각은 0과 파이 사이만 이제 씁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여기 U 벡터가 있고요. 컴포넌트 폼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U1, U2, U3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벡터가 여기 하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V1, V2, V3일 때 그때 요 사이각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이각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삼각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삼각형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요 두 사이에 벡터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할게요. 표현상. 그래서 요거를 W라고 넣습니다. 요 벡터를요. 그래서 요 또 컴포넌트 폼인데 벡터니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W 벡터는 뭐냐면은 U 벡터에서 V 벡터 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미적분학 시간에서 그리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있죠.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불리는 그걸 알고 계세요. 코사인 제2법칙. 어떤 거냐면은 요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이 녀석을 중심으로 했을 때 W의 길이의 제곱은 얘는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배 요거 사이각 예,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 요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의 제곱 볼까요? W의 제곱은 각 컴포넌트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U1 마이너스 V1 제곱 더하기 U2 마이너스 V2 제곱 더하기 U3 마이너스 V3의 제곱. 요것이 W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절대값 U의 제곱. U의 제곱은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되겠네요. 더하기 v제곱 각각 컴포넌트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남은 거는 뭐 똑같죠. u 절대값, v 절대값은 어차피 문제에서 여기 슬라이드 보면 절대값 uv 있으니까 요건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겠네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거를 완전 제곱식 전개해서 자, 요거만 보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얘는 u1 제곱 마이너스 2배의 u1 v1 더하기 v1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파란 요 색깔로 칠해진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랑 삭제가 돼요. 그래서 얘만 남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되면 u2제곱 v2제곱 삭제되고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2 u2 v2만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도 똑같이 u3제곱 v3제곱 사라지고요.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2 u3 v3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변은 마이너스 2 u1 v1 마이너스 2 u2 v2 마이너스 2 u3 v3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배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다 나눠주면요. u1 v1 더하기 u2 v2 더하기 u3 v3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와 v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고 코사인의 역함수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타가 0과 파이 사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세타가 파이보다 넘으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다루질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산한 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구하고 싶을 때,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구하고 싶을 때는 u 벡터는 알고 있고 v 벡터는 알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u와 v의 각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 k번째 성분끼리 서로 곱하면은 사이각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거 알고 요거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요것만 계산을 해내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이 u1, v1, u2, v2, u3, v3 했더니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 k번째 성분끼리 다 곱한 거죠. 그 각 성분끼리 곱한 거를 우리는 벡터의 곱셈의 한 형태로 놓자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도트 프로덕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는 u 도트 v라고 쓰고 u는 이렇게 v는 이렇게 컴포넌트 폼을 넣었을 때 u 도트 v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여기 칠표에 있는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u 도트 v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 u와 v가 이루는 두 벡터의 각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에 요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0이 아닌 두 벡터입니다. 0인 벡터 하나가 둘 중에 하나 0이면요 각이 정의가 안 돼요. 0벡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u와
두 벡터가 u와 v가 이루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 세타일 때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도트 프로덕트에서 v, 도트 v 이렇게 쓰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요. 절대값 u분의 u, 절대값 v분의 v. 그러니까 두 개의 단위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는 많이는 안 써요. 필요하면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참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the angle formula applies to two-dimensional vector as well에서 요거는 2차원 벡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u1 v1 더하기 u2 v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각 세타가 acute,는 예각이에요. 예각이니까 0과 90도 사이면은 0과 90도 사이면 어때요? 코사인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런데 절대값이고 절대값 v는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예각이면요. 여기에서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양변에다 코사인을 합성해 줍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세타가 예각이면은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예요. 사실 예각이면은 뭐 그거 0은 제외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항상 0보다 크다란 얘기예요. 근데 분모 보세요. u 벡터와 v 벡터 길이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예각이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 양수라는 얘기. 그 말은 분자도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nd obtuse라고 되죠. obtuse는 뭐냐면은 둔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타가 둔각이면은 세타가 둔각이라는 거는 이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 90도에서 180도 사이예요. 그때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것은요. u와 v 도트가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가 음수여야 되죠. 그래서 u와 v 도트 프로덕트가 음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다 등호를 붙여서 써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세타가 90도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가 90도이면 어떻게 돼요? u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씁니다. u와 v는 수직이라는 거예요.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겠지만 미리 앞서서 설명드리면은 u와 v의 도트 프로덕트는 0입니다. 예,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자, find the angle theta in the triangle ABC determine the vertices에서 A 00, B 3,5, C는 5,2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때 각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이걸 간혹 가다가 문제를 해석할 때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세타를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문제 내면 틀려요. 그러면은 세타를 뭐예요? 난 이걸 구할 수도 있고
요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에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구한 세타는 그래서 그림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구하라는 세타는 요 각도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앞에서 그 도트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일단은 요 벡터가 하나 필요하고 CA 벡터 그리고 CB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A 벡터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CB 벡터는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앞에서 했었던 이제 두 벡터 사이의 각은 이 벡터의 길이 분의 둘 도트 프로덕트 한 거죠. 그래서 각 길이를 구해주면은 얘는 CA 길이는 루트 29 CA의 길이는 루트 29 그리고 CB의 길이는 4에다 이렇게 13이네요. 루트 13 그리고 CA 벡터, CB 벡터 내적 도트 프로덕트 5, 10 빼기니까 4 그래서 루트 377분의 4의 코사인 역함수에서 약 78.1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선 잘못된 게 이제 이 세타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여기까지는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예,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오소고날 벡터스입니다. 그래서 U와 V가 서로 오소고날하다. 오소고날하다는 것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오소고날이란 말의 단어는 수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직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U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V 벡터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서로 90도 직각이 되게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90도 즉 직각을 이루면은 이 둘은 서로 오소고날하다 합니다. 그럼 언제? U 도트 V가 0이었죠. 아까 옆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U, V, W가 임의의 벡터이고 C가 스칼라일 때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U 도트 V는 V 도트 U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CU 도트 V는 U 도트 CV도 해도 되고 아니면 U 도트 V는 C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간에요. 자, 그리고 U 도트 V 퍼스트는 이 분배법칙을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0벡터와 U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0, 숫자 0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0벡터는 U랑 직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방향이 없고 그냥 0벡터는 그냥 아무것도 방향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직교한다라는 말을 쓰긴 좀 애매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0벡터는 그냥 모든 벡터가 직교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0이라는 건 방향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직교한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0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건 처음 접하면은 좀 힘들 수 있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벡터 프로젝션은 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정사형 아니면은 벡터 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션은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그림, 빛을 비추면 이제 그림자 형성되는 그런 거죠. 자, U 벡터를 V 벡터로 프로젝션한 것은 정사형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벡터 보자 햇빛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늘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요 그늘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맨 처음 했을 때 이제 이펙트 폴스가 얼마냐 그런 것도 연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U 벡터를 V 벡터 방향으로 벡터 정세형, 벡터 프로젝션 한 것은 뭐냐면은 더 벡터 PR입니다. 벡터 PR이 요 벡터예요. Determined by dropping a perpendicular from Q to the line PS. Q라는 점을 PS를 있는 직선 위로 내렸을 때, 그럼 이 점이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 점이 생겼죠. 그때 시작점은 똑같고 끝점이 여기인 요 벡터를 P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벡터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PR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U를 V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U와 V가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되고 U와 V가 다른 방향이면은 이렇게 돼서 이번에 요 벡터가 됩니다. 반대 방향이요. 예. 그런 것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 포 디스 벡터 A에서 PR 벡터는 이렇게 씁니다. U를 V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U가 폴스, 힘을 나타내면요. 프로젝션 VU, 그러니까 U를 V 방향 프로젝션 시키면은 이 V 방향의 이펙티브 폴스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예제할 때 그 자동차 이렇게 밀듯이요. 그런 거이고, 세타가 U와 V 사이에 각이면요. 각일 때, 만약에 세타가 예각이면은 프로젝션 VU는 어떻게 되나요? 요 PR 벡터는. 바로 이 PR 벡터의 길이는 바로 요 U 벡터의 길이의 코사인 사이각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V 벡터의 자기 자신 나눈 이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세타가 예각이면요. 요 PR의 길이는 이 PR 벡터의 길이는 U 벡터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펙트 폴스인데 어느 방향으로? V 방향인데 V가 지금 현재 0벡터이지 단위 벡터이잖아요. 그래서 in the direction V 벡터분의 V 벡터.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요. 만약에 세타가 예각이면은, 그러니까 둔각이면요. 그때는 PR 벡터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런 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각이면은 둔각이면은 이제 코사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길이는 요것이 되고 방향도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요 길이 이 길이는 절대값 U의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둔각이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길이라는 건 항상 양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고요. 요것이 바로 PR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V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 V 벡터분의 V 벡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보죠.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간에요. 프로젝션 U 벡터를 V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것은 PR 벡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PR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예전에도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이 벡터는 이 벡터의 길이에다가 디렉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는 PR 벡터의 길이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세타가 예각이면은 PR 벡터의 길이는 절대값 U에 코사인 세타였고요. 이것이 PR 벡터의 길이였고 그 다음에 디렉션은 V에 V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혹시 높아지면서 이게 좀 잊으셨을 수 있으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썼나요 하면은 앞에서 예전에 벡터 이제 할 때 초반부에서 이거 디렉션이고 그때 우리가 벡터를 스피드와 디렉션 모션에서 이거는 이 V라는 벡터는 자기 자신의 길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닛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거 이 원칙에 맞게 쓴 거예요. 그래서 PR 벡터는 PR 벡터의 길이 그리고 디렉션 오브 V 이런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U 벡터를 V 벡터 프로젝션 시킨 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코사인과 도트 프로덕트의 관계는 저런 거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U와 U가 삭제되고 U 도트 V에다가 V 남아가지고 U 절대값 U에다 코사인 V, 코사인 세타 하면은 U 벡터의 길이 사라지고 나머지 남죠. 거기에다가 요렇게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분모의 V가 두 개죠. 그러니까 V의 제곱 분의 U2V는 그냥 놔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것들 자체는 하나의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V 벡터 방향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세타가 둔각이면요. 세타가 둔각이면은 PR 벡터의 길이는 요거였죠. 요것이 PR 벡터의 길이였어요. 그리고 그 세타 둔각할 때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이너스는 뭐 어차피 상수는 상관없는데 그냥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벡터 차이가 아니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플러스니까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간에요. 이 U 벡터의 V 방향의 프로젝션은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때 더 넘버 절대값 U 코사인 세타, 즉 이 PER 벡터의 길이는 스칼라 컴포넌트 오브 U 인더 디렉션 V, U의 V 방향으로의 스칼라 컴포넌트, 스칼라 성분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U 코사인 세타는 이제 이펙트 포스를 나타낸다고 하죠. 실제로는요. 주어진 힘이 있을 때는 그때 이펙트 포스인데 그런 것들 통틀어 스칼라 컴포넌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 벡터의 V 방향으로의 벡터 프로젝션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때 U 벡터의 V 방향으로 스칼라 컴포넌트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항상 그렇지만 그럼 매번 이제 이 식 외워서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니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거는 이제 요약해서 쓰면 이렇게 되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그냥 정석대로 한번 이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find the vector force. 벡터 포스인데 어떤 포스, F 포스 F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포스 F의 V 방향으로의 벡터 프로젝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F의 V 방향 스칼라 컴포넌트를 구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공식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맹신해 놓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식보다는 좀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직각좌표계라면은 1, 마이너스 3이니까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얘가 V 벡터입니다. 컴포넌트 폼을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일 때 그리고 여기 벡터 F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 5,2입니다. 그때 두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벡터 프로젝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컴포넌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칼라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요 두 벡터 사이의 각이 세타일 때 일단은 문제 순서를 바꿔서 스칼라 컴포넌트부터 구해보죠. 이 스칼라 컴포넌트 뭐냐면은 이 벡터 F에 F에다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이각을 구할 때 어떻게 썼어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요 각각의 길이분의 둘 사이의 도트 프로덕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분해 가지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뭐 식을 외우셔서 하셔도 되지만은 실제로 스칼라 컴포넌트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거는 계산이죠. 자, V의 길이 1, 3, 루트 10이죠. 그 다음에 F와 V의 도트 프로덕트 5 곱하기 1,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네요. 예, 요것이 바로 스칼라 컴포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에서 뭘 구하면은 한 벡터 F의 UV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션 폴스 F의 V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바로 F가 좀 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렇게인데 그냥 좀 짧게, 원래는 F는 되게 긴 벡터인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정사형한 요거죠. 요것이 바로 벡터 프로젝션이 됩니다. 요거요.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는 2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앞에서 1번에서 요 2번 요 프로젝션 VF의 길이는 구했어요. 뭐였어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다가 디렉션이 있어야 될 거예요. 디렉션이 바로 V 벡터죠. 요것이 바로 프로젝션 V 오브 F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은 얘는, 자 보죠. 얘는 이 V 벡터의 길이는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에다가 죄송합니다. 컴파운드 폼이니까 이거 그래서 루트 절대값 V가 10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루트 10에서 10 나왔고 V 벡터 성분 1, 3.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프로젝션 V 오브 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쓴다면요. 마이너스 10분의 1의 I 그리고 10분의 3 제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외워서 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식을 외우지 못한다면은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 스칼라 컴포넌트를 먼저 구하고 그 스칼라 컴포넌트 구했으면 이제 방향만 이제 단위 벡터, 유닛 벡터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건 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어떻게 푸는 건지는 뭐 여러분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막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워크입니다. 워크는 한 일입니다. 사실 work done이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work done은 한 일, by a constant force F. constant force 힘 F를 acting through distance t, d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의 한 일은 d만큼 움직였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위치에 있는 물질을 Q만큼 위치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펄스 F로 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절대값 F의 코사인 세타에 D만큼 곱해진 겁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냥 원래 한 거에. 그래서 이펙티브 폴스에다가 D의 길이만큼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을 약간 번역하자면은 첫 번째로 여기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펙티브 폴스예요. 실제로 가해진 힘. 그리고 D라는 것은 길이. 그러니까 간 만큼 거리죠. 그러니까는 0이면은 위치가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안 갔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1m만큼 갔으면은 2m만큼 갔다 하면 1m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는 그냥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D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 슬라이드에 듣고 그림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쓰겠습니다. 자, 워크 done은 이펙티브 폴스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곱이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는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길이 곱분의 두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FD 다 사라지고 FD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F와 D에 도트 프로덕트만 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워크 돈이에요. 내가 실제로 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W는 F.D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이나 이제 기타 다른 데서 하는 이제 워크 돈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장nak 물건 자동차 밀 때도 했습니다만 그때 실제로 이펙티브 폴스 요만큼이고 만약에 뭐 2m만큼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2 곱해주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장에서 도트 프로덕트의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